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님 131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11차. 오늘 290페이지예요. 의식지도 해설 290 슬픔. 왼쪽에 보면 슬픔 있어요. 슬픈 거. 의식지도 보면 20 수치심, 30 제의식, 50 무감정, 그 다음에 이제 75가 슬픔이에요. 75. 슬픔은 과거에 매달리고, 그러니까 슬플 때는 그 현재가 슬픈 게 아니라요. 가만히 있는 그 자체가 아니라 과거에 뭔가를 회상했을 때, 과거를 끌고 왔을 때, 지나간 것에, 벌써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근데 지나간 것에 과거에 매달리고 현재 삶을 즐기기를 거부한다. 토요일날 수업에도 선생님이요. 과거는 지금 현재 과거의 기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미래의 상상을, 미래의 두려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밖에 없다는 거를 또 이제 얘기를 또 해주시는데, 지금밖에 없어요. 그쵸? 네. 지금만 있다. 그래서 진짜 지금만 있는데 지금 무엇을 해야 되지? 그래서, 어, 과거의 슬픔, 과거의 기억에 매달려 있을 때 삶을 즐기기를 거부하는 거, 현재 삶을 즐기기를 거부하는 게 과거의 삶에 슬픔에 젖어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성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매력은 과거 속에서 사는 것, 그 매력은 과거에 매달려서 사는 것, 과거에 그냥 끊임없이, 그래서 왜, 한 번씩 그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나는 거, 과거에 매여 있어서 지금 슬픈 거, 그렇죠. 그래서 동정을 얻는 거, 슬프면서 동정을 얻는 거. 그게 어쩌다가 이제 슬픔도 막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슬픔도 막혀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이제 한번 너무 억압했을 때는 한 번은 울어줘도 되는데, 압이 뭉쳐 있으니까 풀어줘야 되는 거. 근데 그거를 가지고 계속 이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사용을 하는데, 그 습관적으로 울면서 이제 그러면은 선생님이 이제는 그만 써라. 습관적으로 울고 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그만 쓰라고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정을 그래서 슬퍼서 내가 약하다는 거로 해서 동정을 이끌려고 하면서 슬픔을 자아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여자들이 되게 많이 쓰는 경우죠. 그래서 동정을 얻는 거, 과거 속에 사는 거. 그래서 상실하고 나서 단물을 짜내는 것. 상실하고 나서 단물을 짜내는 것. 상실에 대한 분개를 꽉 붙드는 것. 상실에 대한 분개. 상실에 대한 것을, 상실에 대한 분개를 꽉 붙들고 놓지 않는 거죠. 상실에 대한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그때그때 잡지 못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잡지 못했던 거를 상실에 대한 거를 그래서 잡지 못했던 거에 대한 분개 내가 두려움 때문에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는 건 무조건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어제도 누구랑 통화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화가 나더라고요. 그게 두려운 게 맞죠? 그래, 네, 맞습니다. 화가 날 땐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그 기전 알죠. 내가 막 화가 나려고 그래. 아, 내가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구나. 그걸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붕괴를 빡 붙드는 거,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얻은 보상이다.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얻은 보상. 공허함과 슬픔을, 공허함과 슬픔을 느끼는 것에서 얻는 보상. 혐오는 행복을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다. 혐오는 행복을 어디요?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다고 여기는 것이 혐오. 하기 싫어한다. 행복은 내면에 있잖아요. 근데 그걸 혐오한다는 거예요. 슬픔은.
그래서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누가 엄마가 있다 떠나고 누가 있다 떠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되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되게 많이 이렇게 의지했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의지했던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운동을 해야지 운동을 너무 안 하네 이러면서 이제 그 스트레칭을 이제 이게 유튜브를 틀어놓고 하면서 가만히 생각 아침에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데 이제 반짝반 끝나고 나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이제 막 있는데 내가 자꾸 내면에서 혼자 있는 거에 대한 익숙함을 혼자 있잖아요. 갈 때도 한생 갈 때도 혼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꾸 뭔가 이렇게 허전한 것 때문에 이렇게 뭔가 불안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누군가를 자꾸 붙들고 있었던 것들을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혼자 그냥 이렇게 스트레칭 하면서 그냥 즐겼죠. 혼자서. 너무 좋은 거예요. 편안하고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행위를 아마 예전에 신호를 주셨을 거예요. 아마 선생님께서. 신호를 주셨을 텐데도 그 의식이 그때 그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의식이 안 돼서 그랬겠죠. 예. 그래서 경험하고 나니까 정신 차리고 알겠는 거 있잖아요. 경험하고 나니까. 경험하고 나서 안 됐고, 내가, 이게 경험하고 나니까 그게, 그렇게 하면 안 됐었던 것들인데, 내가 그때 의식이 안 됐었나 보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 오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거, 감정을 작업해 나가면서, 상실을 극복하고 받아들이는 것. 감정을 작업해 나가면서 상실을 극복하는 것도 싫어하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기 싫어하고 슬퍼하는 것. 네, 인간 삶 자체의 전반적인 완벽함, 일시성, 변화, 피할 수 없는 육체적 죽음을 포함한 무엇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혐오에서 하지 않는 것, 슬퍼하는 단계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인 거예요. 감정을 작업해 나가서 상실을 극복한다. 감정을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잖아요. 200 이하에는 완전 감정에 있잖아요. 자존심 상하고 뭐하고 뭐하고 막 하는데도 그게 감정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작업해서 편안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의식 공부를 들으면서 내 감정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제 누군가를 만나러 또 갔어요. 일요일인데 토일만 시간이 된다 하더라고요. 베트남 새댁이에요. 그래서 되게 그냥 알고 지내면 참 좋을 그건데 이렇게 땡겨 보니까 뭔가 이제 사업적으로는 좀 아직 안 땡겨 오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또 에너지가 또 그랬던 것 같고 그래서 일단은 인간관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는데 이 친구를 소개시켜 준 분이 계세요. 같이 갔단 말이에요. 같이 소개시켜 줬으니까 네일샵 원장님인데 같이 오전에 갔는데 제가 이제 같이 이렇게 가서 하는 걸 보니까 저랑 둘이만 이렇게 있으면 또 제가 제 모습을 덜 보잖아요. 근데 옆에 이 원장님을 보니까 웃겨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랬구나. 내가 저랬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가서 이따 아침에 이제 오라고 오전이 좋다 그래서 10시에 갔더니 이제 점심 먹고 가라고 그래서 이제 베트남 베트남 쌀국수 좋아하냐 그래서 좋다고 그래서 이제 시켜주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이 하는, 요새는 다 베트남 사람들이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문해가지고 집에 배달을 시켜가지고 딱 먹는데 이제 고수, 고수 있잖아요. 고수까지 가져와서 이렇게 탁 있는데 저는 고수가 향이 아주 고약하고 안 좋다는 얘기를 먼저 들었어요. 중국 다니면서 중국에 저희 남편이 한참 중국 다닐 때 이거는 막 냄새가 향이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막 이래갖고 막 고수를 향이 너무 독해서 막 안 좋다는 얘기를 막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느낌이 있다 보니까 별로 안 먹고 싶은 그게 있는 거죠. 조금 따서 이렇게 먹어보니까 향이 그냥 많이 뭐 독해서 안 먹을 정도로 뭐 지독한 건 아닌데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다는 뭔가 이렇게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원장님이 고수를 좋아하나 봐요. 막 따가지고 막 집어넣으면서 맛있다고 자기도 몰랐는데 깻잎을 자기는 되게 좋아한대요.
저도 깻잎 향은 좋아하거든요. 저도. 근데 깻잎은 좋아하는데 깻잎 좋아하면 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따가지고 넣어서 막 이렇게 넣어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별로 안 먹고 싶다고 그랬더니 왜 안 먹냐고, 왜 못 먹냐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못 먹는다고. 왜 안 먹냐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었죠. 그래서 그냥 그래? 그래서 그냥 쬐끔 따가지고 먹어봤어요. 이게 싫지는 싫어요. 근데 향은 나쁘진 향이 뭐라 그래야 되나. 저는 이렇게 그 화장품 향 나는 그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저기 백화점에 1층에도 들어가면 그 일반 화장품 향 있잖아요. 제가 쓰고 있는 이 뉴스키는 향이 자연향이잖아요. 그 자연향을 맡다가 일반 향수 향은 진짜 자연스러운 거 아닌데 진짜 싫어하거든요. 머리 아픈 거예요. 화학적인 그 향 자체가. 근데 화장품 향 같은 그런 느낌이 조금 더 나아서 쬐끔 이렇게 먹었는데 그래도 내 취향은 아니다. 그러고 안 먹었거든요. 그랬더니 갈 때까지 왜 갈 때까지 왜 안 먹냐고 내가 막 하는데 왜 그걸 못 먹냐고 왜 못 먹냐고 막 하는데 가만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거 내가 나가서도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그러고 왜 그러고 다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서 막 이렇게 지금도 이제 저도 많이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가르치고 이제 막 저도 가르치고 그 친구도 가르치고 그래서 막 하는데 얼마나 그 원장님을 보고 우습든지 그래서 아 그래 가만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뭐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하면서 포기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선생님이 토요일 날에도 우리 아들이 질문을 했을 때 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나와 생각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라는 거? 생각이 달라서, 아, 이게 생각이 달라서, 못 먹을 수도 있구나.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왜 물에 못 들어가? 어머, 이상하다. 제가 그걸 진짜 많이 했던 거예요. 왜 물에 못 들어가는데 저는 스노클링 같은 경우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제 트립을 가가지고 회사에서 보내주는 트립을 갔다가 열심히 그냥 장착을 다 해요. 그래놓고 사진만 찍고 안 들어가요. 그럼 저는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저도 그랬던 거예요.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왜 안 들어가지? 왜 못 들어가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너무 재밌는데 왜 못 들어가지? 했던 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외부의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보고, 야, 이거 빨리 틀린 것을, 다름을 인정해야지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거는, 다름을 그냥 인정해야 되는 거를 다름을 틀렸다고 생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막 보면서, 야, 이게 잘못 기분 나쁘면 감정이 건들리는 거예요. 그걸 참 많이 했구나. 그래서 감정을 작업해 나가면서 내가 알고 내가 하는 건데 너도 다 해야 돼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저도. 그래서 제가 얘기한 얘기에 뭔가 반응이 없거나 틀린 반응이 오면 틀릴 수도 있구나라고 해서 다시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제가 저를 거부하는 것 같아서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밀어버려가지고 밀어버리면서 그냥 어, 거부하고 내가 버려질까 봐 미리 버렸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을 작업해 나가면서 상실을 받아들이는 것, 인간 삶 자체의 전반적인 완벽함, 이런 것들을, 어, 일시성, 변화, 피할 수 없는 육체적인 죽음을 포함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슬퍼하는 것, 여기에 과거에 매달리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슬플 때는 과거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스탑하고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지금 현재 무엇을 원하는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걸 얘기해야 되는 거. 근데 자꾸 우리는 그랬으면 좋겠어라고 해서 바램만 얘기하고 안 될 것 같아서 자신 없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려움 있어요. 그다음에 두려움은 백이에요. 두려움은 히스테리에 빠지는 것, 히스테리에 빠지는 것, 진짜 위험 앞에서 드라마하고 감정화하는 것. 히스테리에 빠져버리고 진짜 위험 앞에서 드라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화하고 치과 정기 진료나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과 같은 일상적인 일에 과잉 불안을 느끼는 것이다. 과잉 불안, 과잉 불안을 느끼는 것, 그게 두려움이다.
과잉 불안을 느껴서 어디서 자꾸 외부에서 찾으려고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술 먹고 회피하고 담배 피고 약물 중독에 계속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 그쪽으로 불안감을 과잉 불안한 것을 다른 쪽으로 사소하게 저도 과잉 불안 때문에 이 사람이 사업적으로 도움되는 것이 아닌데도 제 불안 때문에 사람을 붙들고 있는 거죠. 집착하는 거죠. 예, 집착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제 보게 되고 그러한 과잉 불안은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고 온갖 것을 향한 공포증으로 굳어질 수 있다. 온갖 것을 향한 공포증으로 굳어질 수 있다. 위험이 주는 흥분과 감정화, 재앙화, 자기 희생자와의 매력이 있으며 위험을 주는 흥분의 매력이 있고요. 감정의 매력을 가지고 재앙화, 자기 희생자화의 매력을 갖는다. 자기 희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안초조한 것을 과잉 불안한 것을 스탑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있죠. 어디서 어떻게 이 과잉 불안을 해결해야 되는 방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잘 몰라서 그게 이제 불안할 때 자꾸 여러 가지로 먹는 거, 그쵸? 그다음에 음식 먹는 것도 마찬가지고, 음식 먹는 거,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집착하는 거, 여러 가지로 과잉 불안에 의한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있어요. 이게 내가 있다라는 거로 해서 분리되기 시작을 하면서 과잉 불안으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있죠. 그러니까 뭔가를 할 때 좀 지나치게 더 한다. 그러니까 술도 적당하게 사람들과 관계에서 먹 술이 먹는다고 해서 좋은 거는 1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그 분위기, 사람들과의 그 취해 가지고 내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하지 못할 때 먹으면서 막 인제 그런 술이 좋은 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술을 먹음으로 해서 그 과잉 불안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죠. 회피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적당하게 먹는 건 괜찮은데 너무 지나치게 먹는 거는 벌써 이 과잉 불안한 상태에서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렇게 평균적으로 하는 거에서 지나치게 하고 있다. 뭔가는 더 지나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거죠. 그게 나아져야지만 이게 놓아져야지만 내가 의식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쵸? 의식이 더 좋아지는 거, 에너지가 더 좋아지는 거, 놓아버리는 거 자체가. 그래서 저도 사람한테 집착을 하던 거를 어, 사람한테 집착하던 거, 그게 경험하고 나니까 아차 싶어서 놓은 거죠. 제가 스스로 놓은 게 아니라 경험하고 나니까, 이 상황에서도 놓을 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도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놓고 나니까 내가 이 과잉 불안 때문에 혼자 있는 거에 대한 불안감, 옆에 두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제 어떤 어 피해가 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과잉 불안을 느껴서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특이한 다른 행동, 남들보다 과하게 하고 있는 행동이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것도 한번 각성해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과잉 불안은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할 때는 제가 요새 그래도 편안하게 활동을 해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전에 만났다가 연락 못 했던 사람도 또 연락을 해서 또 만나기도 하고요. 계속 연락을 하는 거야. 어제 베트남 이 세댁 같은 경우에도 되게 괜찮아요, 사람이. 20살 때 한국에 시집을 와 가지고 그때 아기를 낳아서 애가 14 살이에요. 34 살인데. 근데 자기 일을 또 막 하는 거예요. 베트남 유학원도 하고 요새 엄청 바빠 가지고 한참 못 만났거든요. 이 베트남 유학원을 인제 차린 지 얼마 안 됐다고 한 달 됐다고. 근데 그전에부터 몇 개월 동안 또 연락이 안 되고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레 두려워서 '어머 나를 싫어하는가 보다. 내가 실수하지 않았나?' 제가 연락을 못 해서 제가 삐지고 제가 연락을 두려워서 제가 연락을 먼저 못 했던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요새는 공부 계속하면서 제가 또 연락을 했죠, 저번 주에.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 거예요. 안 받다가 끝에서 받는 거예요.
끝에서 봤는데 받기 전에 이제 혹시 또 내가 그래서 안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이 또 올라와요. 근데 요새는 그런 불안감을 굉장히 많이 없애고 그냥 또 하는 거예요. 또 하니까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약속을 잡았죠. 주말에밖에 시간이 안 된다 하는데 토요일은 제가 서울을 왔다 갔다 하고 일요일 날 보자고 약속을 바로 그냥 바로 연결이 될 때 약속을 바로 잡았어요. 그래서 뭔가 이게 어 내가 그 공포증 뭔가 꼼짝 못하게 하는 거. 과잉 불안으로 마비시키는 거.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 그게 과잉 불안인 거죠. 그럼 뭐 때문에 그 과잉 불안을 느끼고 있을까?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실. 전화를 해보니 내가 삐진 거고, 만나보니 너무 나를 좋아하는데 내가 혼자서 그랬더라는 거죠. 내가 혼자서 그런 게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혼자서 그런 것 때문에 또 삐져서 저 사람이 또 삐져 있는 경우도 있어요. 안 삐져 있는 경우도 있는데 연락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때문에 삐져 있는 경우는 또 풀어줘야 되고, 에너지를. 그래서 꼼짝 못하고 마비시켜서 사람을 못 만나고 있다. 전화를 못하고 있다. 이거 완전 엄청난 불안감에서 전화도 못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고. 그럴 때는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나에게 스스로. 진단을 해야 돼요. 아, 내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 무엇 때문에 그런 건지를 어릴 때 과거에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잖아요. 제가 요새 오픈 카톡방에서 누군가 연결이 돼서 이제 그 카톡을 했는데 되게 괜찮은 거예요. 근데 막 제가 이제 뭐 과거에 이렇게 뭔가를 좀 적어보라고 했더니 막 적는데 그게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분이 이제 뭐라고 뭐라고 막 써서 아이고 그랬구나. 아빠가 분노가 많구나. 아빠가 분노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엄청나게 분노가 많아. 아빠도 되게 힘드셨나 봐요. 그랬더니 아빠도 힘들었다고. 아빠가 힘들어가지고 우리까지 힘들었다고. 아빠가 막 한 번씩 윽박 지르고 뭔가를 막 했잖아요. 막 폭언 막 이런 걸 막 하시나 봐요. 그러니까 그 한 4살 때 엄마가 아빠랑 싸우다가 밤에 집을 나가버린 거 엄마가. 그래서 이거 어릴 때 제일 큰 건데 이거는 나중에 재맥락을 해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재맥락은 제가 해줄 수는 없고 그래서 재맥락에 대한 그러니까 사건을 찾는 것만 일단 제가 이제 도와드리긴 했는데 이거를 이제 재맥락 하려고 제가 이제 어제 막 했더니 굉장히 많이 뭔가를 막 써서 올려주세요. 진짜 제가 의식이 조금 달라졌는 게 오픈 카톡도 내가 그랬잖아요. 얼른 답장 안 하면 삐졌다고. 근데 어제도 뜨문뜨문 연락하다 저녁 때 혼자 또 막 이만큼 써놨더라고요. 근데 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회사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괜찮은 회사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회사에 출근하니까 일단 출근해서 회사에 잘 적응하고 그다음에 기회 되면 차 한잔 하시면 좋을 듯해요. 그랬더니 아유 너무 감사드린다고 좋은 반응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사건들에 의해서 자기가 외부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는 거. 좋은 사람이 있을 때 막 좋아가지고 좋은 사람이 됐다가 좀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가 찌그러졌다가 자기 모습을 막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 똑같은 패턴이 뭔가 일어난다. 이걸 찾은 거예요. 공부하지 않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전업에 공부했던 분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찾아서 또 이렇게 오게 됐는데 마무리가 여태까지 좋게 잘 되지 진 사람이 없었는데 저의 의식도 좀 에너지도 바뀌었는지 이런 오픈 카톡 전혀 몰라요. 여자인 것만 알고 37살인 것만 알고 노원동에 산다는 것만 알고 서울에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래서 그것만 아는데 만나져질 것 같은 느낌. 어제 이제 인사하고 오늘 출근 또 잘했냐고 또 이제 팔로우업 또 해야 되겠죠? 출근 잘하셔서 오늘 어땠냐고 또 이제 묻고. 그래서 재밌어요. 요새는 사람들 만나고 내가 두려워서 뭔가 움직이지 못했던 것들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나 옛날에 많이 열심히 뛰었거든요. 근데 뛰었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거. 이걸 또 되게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맞아. 저 사람들이 뛰는 거야, 뛰는 거야. 생각만 하고 내가 뛰지 못하고 있었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 어릴 때 그 불안감이 올라와서 뛰지 못하고 완전 뛰지 못했던 것들. 그게 있었던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수업을 듣고 하면서
한 번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 두 번 듣잖아요. 선생님이요. 보상도 제가 두 번 들었나요? 세 번 아니, 두 번이 아니라 세 번 들었는지 네 번 들었는지 기억을 안 나는데 정확하게 세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이번에 토요일 날 마무리로 또 한 번 얘기를 해주시는데 완전히 더 들어오는 거죠. 보상해 주실 때마다 쏙쏙 들어왔는데 마무리를 또 추가로 또 더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 앞전에 들었을 때도 이 뒤쪽 부분이 그럼 요걸 뭘 해야 될까를 있었는데 그거를 해주시면서 반복해서 듣잖아요. 반복해서 솔직히 반복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다른 일들 업무가 있다 보니까 반복해서 듣지 못하는 게 있고 근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제게 더 되는 거죠. 제게 쏙 되는 거예요. 너무 반복해서 해주시는 거를 두 번 들으면서 점점 두려움도 그렇고 내가 왜 안 뛰고 있지? 내가 왜 안 뛸까? 내가 왜 사람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있을까? 빛과 빛이 이렇게 교류가 돼야 되잖아요. 이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이제 막 하면서 이게 과잉불안일 때 꼼짝 못하게 마비시키고 있는 거, 행동 못하는 거, 전화 못하고 이랬을 때 뭐가 내가 두려움에 있다. 이거를 왜 그런 건지 찾아서 해결하면은 뛰쳐나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갖 것을 향한 공포증으로 굳어질 수 있다. 온갖 것에 대한 공포증 때문에 굳어지는 것이다. 위험이 주는 흥분과 감정화, 재앙화, 자기 희생자화의 매력이 있으며 감정에 흥분되는 감정의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그냥 스탑하고 저 원장님이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스탑하고 저 친구도 보고 스탑하고 이 친구는 자기 그 아들 얘기도 하고 뭔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얘기를 해요. 그래 거기에 있잖아요. 같이 동요해 주고 같이 동의해 주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은 막 아유 진짜 애들도 잘 키웠다. 애들도 너무 잘 키운 거예요. 너무 잘 키운 거예요. 그래서 뭐 월천 이상씩 둘 다 인제 또 막 받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래 진짜 잘 키웠다." 진심으로 인정해 주고 들어 주고 뭔가 이게 돼야 되는데 속에서 인정하기 싫을 때는 막 내 말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감정에 대한 부분들도 내가 흔들리고 있지 않는지 재앙화, 나를 재앙하는 거죠. 자기 희생화의 매력이 있는 거, 자기 희생을 시키는 거에 매력이 있고 생존의 왜소함에 도움이 된다는 신념으로 움츠러들고 숨는 것에 매력이 있다. 냉정을 유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두려움을 내맡기고 통제해야 할 필요를 내맡기는 것. 냉정한 것을 유지하는 것, 기도하는 것, 두려움을 내맡기는 것. 좀 감정이 흔들리지 않고 조금 스탑은 좀 해야 된다는 거죠. 통제해야 할 필요를 내맡기는 것, 못마땅함을 마주하는 것, 저 밖에 무엇도 당신을 지배할 힘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에 혐오가 있다. 밖에서 지배되는 것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잖아요. 외부에. 네, 외부에 의해서 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자꾸 엄마에 의해서 남편에 의해서 그쵸? 아이들에 의해서 자꾸 외부에 의한 것들에 대한 외부에 의해서 내가 지배할 힘이 없는데 거기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도 혐오스러워한다. 그래서 나는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신념을 찾고 재맥락하고 지금 정서적인 신념을 할 때잖아요. 그래서 신념 찾고 재맥락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 각성하고 빠져나오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의식 공부가 너무너무너무 대단하다는 걸 저는 공부를 하면서 근데 요새 통화를 이렇게 해보면 공부를 꾸준하게 이렇게 듣고 계신 분 있잖아요. 엄청 많이 좋아지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의식 공부 꼭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한 번 듣는 것보다 두 번 줌으로라도 안 듣는 것보다 훨씬 낫거든요. 그래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미국 등록하는 거 지금 제가 보니까 미국이 14시간이 늦어요. 미국이. 그래서 아직도 등록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14시간이 늦어서 지금 현재 어, 낮 2시 32분이에요. 16시간이 늦어가지고. 낮 2시 32분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지금 12시가 되려면 12시간, 10시간 정도 남았죠? 10시간 조금 안 되게 남은 것 같아요. 9시간 30분. 그래서 오전에 등록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음, 지금 2시니까 오전 정오 12시 지나면은 밤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지나갈 것 같아요. 이게 지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은 안 하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등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예. 100불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어, 어떤 경험을 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경험이 중요해요. 돈보다 더 경험이 중요하고요. 여행 가면서 힘들 거 생각하면은 힘들어지잖아요. 힘든 거 지금 생각하는 거, 미래에 대한 걱정, 근심을 지금 하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몸이 힘들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도나를 가고 여름에 옐로우스톤을 가고 미국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큰 땅을 경험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주변 분들도 얘기를 또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등록 안 하신 분들 있으면 꼭 등록해서 그렇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내일 또 6시에 뵙고요. 음소거 해지시켜 주시고요. 네.